기름값 많이 올랐죠. 남편 월급하고 아이들 성적 빼고 다 올랐다. 돈, 자산을 잘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플랜을 세우고 평상시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셔서 스마트하게 하셔야 될 시기다. 안녕하세요, 최시은입니다. 요즘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여기저기 오르지 않는 게 없고 또 우리 가계 경제까지 깊숙하게 침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인플레이션 시대 퇴직연금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두 전문가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3프로TV 진행하고 있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보생명의 김종진 과장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인플레이션이 무엇인가에 대해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물가 오르는 거죠. 물가가 오른다는 건 상대편에 있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인데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영을 한다는데 인플레이션의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름값 많이 올랐죠. 이런 것처럼 원자재 가격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게 이제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은행도 이제 금리 인상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 그러니까 남편 월급하고 아이들 성적 빼고 다 올랐다.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이런 물가 상승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기간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투자를 해도 되는 걸까 하는 고민이 생길 법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의 시대에는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화폐를 금고에 혹은 은행에 아주 작은 이자를 받고 딱 보관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물가는 오를 테니까 이 물가를 더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죠. 특히 이럴 때일수록 자산 배분을 꼭 하셔야 되고요.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산 배분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가 통상 그 투자를 생각하시면 뭐 사야 되니 혹은 언제 사야 되니 언제 들어가니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질문 가장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뭐 사야 되니를 다른 얘기로 하면 포트폴리오. 그리고 언제 사야 되니 언제 팔아야 되니 이거를 이제 시기의 선택, 타이밍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투자에 있어서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돈, 자산을 잘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 전체적인 자산 운용 수익률의 70에서 80%는 여기서 결정된다고 하거든요. 주식시장 하락기에 주식에 올인한다든지 또 반대로 주식 상승기에 주식 하나도 없다든지 이렇게 돼 계시면 굉장히 큰 기회 손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잘 배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종목 발굴이나 매매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는 자산 배분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눠서 투자할 수 있을까요? 자산 배분을 할 때 우리가 그 종목이나 어떤 자산군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는 자산군은 매년 변동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2021년도에는 부동산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부동산의 수익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자산군이 언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자산 배분이 더 중요시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시장에서도요, 실적 배당형에 투자하는 사람이 여전히 적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가입자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투자에 좀 어색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퇴직연금 시장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저금리로 접어든 지가 겨우 한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죠. 굳이 이렇게 투자해야 될 필요성도 잘 느끼지를 못하셨어요. 주변에 투자로 수익을 얻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면서 꾸준하게 투자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투자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고, 특별히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좀 힘들어들 하시죠. 퇴직연금 투자를
처음 시작해 보는 분들은 자산 배분을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산 배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렵게 다가가시면 계속 못 하시게 되거든요. 제가 한 3가지 방법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색을 해보시면 교과서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리 브라운의 포트폴리오도 있고요. 데이비드 스웬슨의 포트폴리오까지 널리 알려진 자산 배분의 방식대로 조금씩 직접 한번 투자를 해보는 거죠. 정석적인 교과서적인 내용들을 조금 따라가 봐라 제안을 해주셨네요. 투자의 거장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한 분만 하면 누구예요? 레이 달리오. 레이 달리오. 저는 워런 버핏을 좋아하거든요. 투자 대가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나 이 자산 배분을 잘 따라하는 현명한 방법이 있으면 그거 좀 하시면 좋죠. 그 큰 그림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환경에 따라 많이 달라질 텐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교보생명에서도 추천하는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군을 분석을 해서 국민연금의 투자 철학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해외에 팔, 국내에 이 정도의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는 초보자가 스키장에서 고급 코스를 타는 거나 아니면 이제 상급자가 초보 코스에서 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성향을 잘 분석을 해보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대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것까지 잘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스키를 잘 못하는데 그러면 누구의 말을 제일 많이 들어야 될까? 저에게 스키를 가르쳐주는 어떤 분의 뒤를 따라가면 제일 그게 안전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죠. 초보자분들은 혼자서 막 이렇게 개척 정신을 발휘하지 마시고 모범이 될 만한 그 공인받은 어떤 금융회사라든지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참고하시면서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교보생명의 추천 포트폴리오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런 가이드가 있으면 정말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교보생명은 교보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통해 매월 시장의 동향과 분기 추천 상품에 대한 리포트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기마다 포트폴리오 및 상품 추천을 통해 리밸런싱을 실행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을 선택하기가 어렵다거나 자산 배분이 어려운 분들은 이러한 기능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교보생명 로보 어드바이저 쓰잖아요. 정말요? 그럼요. 이거를 그냥 잘 따라만 하시면 자산 배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완성할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물론 이제 교보생명 것만 탁 믿으시고 이것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표대가 되는 그런 좋은 어드바이스로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할 때 사실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이유가 이 원금 손실을 어떻게든 막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 때문이잖아요. 원금을 지키겠다는 이 절실한 마음도 발휘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사실 더 벌려고 투자를 하잖아요. 원금을 지키면서도 수익을 많이 낸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자산이 중간중간 고비를 맞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쭉 우상향하게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자산 배분을 하는 거고요. 다른 얘기로 말씀드리면 자산의 변동성은 많이 줄여주고 투자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의 시대에는 우리가 현금 보유나 예금 금리만으로는 높이 뛰어 올라가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투자를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어쩌면 평상시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셔서 스마트하게 하셔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변동성은 줄이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역시나 모두가 바라는 투자의 방향일 텐데요. 교과서적인 포트폴리오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교보생명의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방법은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특히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TDF 상품에 투자해보는 것입니다. TDF는 여러분들의 실제 인생의 은퇴 연령에 맞추어서 주식의 비중을 조절해주는 상품입니다. 펀드가 알아서 해외, 국내 자산에 배분하고 리밸런싱까지도 하기 때문에 자산 배분, 상품 선택, 변경까지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TDF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TDF를 운영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마다 운용 철학이라든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산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DF라는 게 타겟 데이티드 펀드잖아요. 생애 주기별로 그 시기에 맞는 어떤 자산 배분이나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데 30대, 40대, 50대 굉장히 바쁘죠. 이걸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어떤 연령대별로 이분의 어떤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딱 알맞게 자산 배분이나 포트폴리오를 해주신다면 그거 해야죠. 자산 배분이라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일단 시작하시고 꾸준히 진행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굉장히 좋아지실 거고요. 시간에 대한 투자가 자산 배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은 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또 상승장에서도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죠. 저도 대학생 때 사실 자산 배분을 처음 접해보고 해봤거든요. 난해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조금씩 해보면서 이 재미도 알아가게 되고 투자의 수익률도 쌓이게 되니까 점점 이 자산 배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게 되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잘 하신다면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생각합니다. 교보생명분들은 다 이렇게 듬직하신 것 같고 그 지식도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퇴직연금 자산 투자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퇴직연금 상품 가입 전 상품 설명서, 약관을 확인하세요.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투자 정보 등 대외 제공에 관한 당사의 전자통신수단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